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 다가구 주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택 형태를 보면은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아까 처음 했던 겸용주택. 뭐 일단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뭐 잘 아시는 거고 혼자 이렇게 있는 거, 겸용주택은 집하고 상가 같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다가구고 다세대. 여기 많이 헷갈리는 건데 이 책을 보시면 96페이지 각주 20번 하단 각주 20번 보시면 다가구 주택이란 주택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란 건물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200평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요. 다가구 주택이란 3층, 그 다음에 660, 그 다음에 19가구. 요거에 만족하면 다가구예요. 다가구. 그죠? 그럼 또 다세대가 뭐냐면 다세대. 가구는 뭐죠? 가구? 가구가 많다. 이거는 세대가 많다예요. 자, 이제 보시면 왜 이 개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이걸 아셔야지만이 무슨 케이스에 맞닥뜨려서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보시면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빌라를 지었어요. 빌라를 지어서 3층짜리 빌라를 지어갖고요. 이렇게 하면 9개죠. 9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9개 맞나? 일단 이렇게 빌라를 지었어요. 빌라를. 그렇게 되면은 9개가 아니고 한 층에 6개가 있죠. 6가구. 그죠? 3가구, 3가구, 6가구. 그래서 18가구 있어요. 18가구. 총 18가구가 있고요. 여기 19가구 미만이니까 일단 3층, 그죠? 면적 660 이하라고 하고 3층이고 이렇게 되니까 18가구니까 일단 다 가구예요. 다 가구. 다 가구예요. 가구가 많은 거예요. 가구가. 가구라는 거는 요거 한 칸 한 칸이 된 가구 수죠.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여기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가구예요. 가구. 가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을 지어서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매수한 사람이 A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물의 이 빌라의 소유주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전체 소유권을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는 거는 이 사람 뭐 선택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8가구죠, 이게요. 18가구가 있는데 이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봐서, 물론 이게 한 건물이잖아. 이게 한 건물로 봐서 한 건물 자체를 하나의 등기부 등본으로 한 개의 등기부 등본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죠? 한 개의 등기부 등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칸칸이 해서 18개로 등기부 등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 개로 하게 되면 전체가 소유권이 한 개 있는 거죠. 한 개. 그죠? 근데 18개로 쪼개면은 각마다, 각 가구수, 호수마다 하면은 소유권 18개가 되는 거예요. 18개.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건 이 사람이 선택하면 돼요. 선택하면. 한 개로 할 건지 18개로 할 건지.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각 호수마다 등기부 등본을 각각 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보면은요. 그랬을 때 이 전체를 처분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96페이지 맨 위에 반가로 3번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이고요.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 가로 아래 보시면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전체 통으로 하나의 매매 단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로 돼 있으면은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데 전체 단위, 예를 들어서 이제 칸마다 1억이라고 가정하면은 칸마다 팔면은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칸 한 칸 소유권이 돼 있는 게 아니고 18개로 나눠져 있을 때 한 칸 한 칸 파는 건 1억, 1억, 1억 하니까 이제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칸 한 칸 파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팔았을 때는 어떻게 판정을 하냐 이거죠. 어떻게? 그때는 매매 단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고가주택을 판정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게 실질 형태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좀 더 설명을 좀 이 다세대랑 다가구랑 비교를 하면, 이 사람이 A라는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을 한 개만 한다. 등기부등본을 한 개만 하면은 하나만 나타나겠죠. 소유권이. 그러면은 일단 이 사람은 주택이 한 개죠. 이거 하나만 있다면. 그죠? 근데 가구수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가구수만. 그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다가구 주택이라 다가구 주택. 그죠? 근데 동일한 물건인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이렇게 18각 호마다 이렇게 나눠놔요. 그리고 이 각 세대마다, 이 각 호마다 세대들이 다 전입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다 세대가 되는, 다 세대. 다 세대.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단독, 겸용, 다가구, 다세대 좀 봤고요. 그 반가로 4번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및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조회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적 특별공제액은 다음에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한이 다르거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분 양도하는 때에는 9억 원의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된 토지 양도가액이 주택가 부수토지 양도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이 계산한다. 그러니까 다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반가로 4번 첫 번째 줄 보시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이게 무슨 말이죠?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비과세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있죠? 72페이지. 일시적 2주택, 뭐 효도주택, 합가주택 쭉 있잖아요. 한국주택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장기밀주택까지.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기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집을 처분을 했어요. 9억에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리고 2년 거주하고 뭐 다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이때는 양도세가 없는 거죠. 비과세 특례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집을 매수하고 나서 그 매수한 사람이 또 몇 년 후에 또 팔았는데 이 집만 15억으로 올랐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건 고가주택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물론 이 사람도 1세대 1주택이 다 충족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건 어떻게 과세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스펙트럼이 있다고 수직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0, 여기가 9, 여기가 15억이면
요 9억까지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죠? 그리고 9억이 넘는 이 부분만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9억이 넘는 부분.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면적. 여기 보시면 96페이지 반가로 4번에 1번하고 2번 보시면 양도 차익,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보면 이 양도 차익은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도 차익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거죠. 전체가 이제 이거 식을 잘 보세요. 그럼 이 그림으로 보시면 양도 차익이 만약에 6억이죠, 6억. 그죠? 요 그림 내가 9억에 사서 15억에 팔았으니까 6억. 양도가는 양도 차익이에요. 내가 만약 이 집을 갖다가 2억에 사갖고 9억에 팔았어요. 그 다음에 15억에 판 거죠.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인 거예요. 비과세.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를 하겠다는 과세를 수식을 보면 15억이죠. 15억. 그럼 15에서 9억을 빼면은 6억이죠. 9억. 15억에서 9억을 빼면 이 산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요 그래 수직선으로 보면 전체 15억 중에 내가 과세하겠다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요걸 과세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수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수식으로 나타낸 거야. 결국 전체 양도가 중에 과세되는 부분 비율만큼, 즉 양도 차익의 그 비율만큼은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산식 이해되세요? 이거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이게 써본 맛이 나는 게 그림 그려놓고 이 수식을 한번 써보면 아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과세를 하겠다는 이 부분만 이렇게 수식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도 마찬가지예요. 장특공제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전체 장특공제액 중에서 이 부분만큼 과세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장특공제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비율만큼이죠. 이걸 결국 안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세법의 대부분의 계산은 안분 비례예요. 안분 비례에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식을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9억까지 비과세 9억 넘는 걸 깨우고 그 다음 이걸 이 수식에 따라서 넣어보면 이게 딱 나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법에 나오는 산식들은 대부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다가구 주택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권 시행령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아까 이제 18개 주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빌라가. 그러면 각각 하나하나마다 각 그 호마다 등기부 등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아까 A라는 사람은 18채가 돼요. 18채. 그렇게 되면. 그죠? 네, 그 특례에 따라서 내가 한꺼번에 안 넣으라면 한 주택으로 봐주긴 하는데 일단 소유권은 18개인 거예요. 각 방마다 이렇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가구 주택 3번에 양가로 96페이지 양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02호, 102호, 302호, 302호 이렇게 각각 구분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즉 구획된 부분별로 처분하지 않고 즉 101호, 201호 이렇게 각각 이렇게 처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는 즉 전체 18개 거를 통으로
다 매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18채로 보는 게 아니라 한 개 주택으로 본다는 거야. 한 개의 주택. 그래서 실질가세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 사람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아파트면은 이거 명백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1호에 산다, 2001호에 산다 그러면 한 칸이 한 칸. 그죠? 근데 아까 빌라는 쭉 나눠나고 18가구가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8개의 소유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집을 각각 1호, 2호, 뭐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처분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꺼번에 통으로 파는 거예요. 통으로. 매매가 아니라 그렇게 한꺼번에 파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아파트 내갖고 하나 파는 거랑 이거랑 실질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때 같은 거. 그죠? 같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소유권이 18개 많이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소유권 하나잖아요. 많이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1주택으로. 그죠? 근데 그거는 어느 때 해당이 되느냐?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면 실무에서 나오는 좀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아까 다가구 주택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다가구 주택이 3층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다가구 주택이 660 이게 얼마지 이게? 200평 정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18세대, 19세대 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기준을 만족을 해야지만이 이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이게 다가구 주택.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을 통으로 팔았을 때 예외적으로 1주택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1주택으로. 그렇다면 자 보세요. 지금 요 상태에서 팔면은 통으로 팔면 뭐죠?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죠. 그죠? 1세대 1주택이 돼요. 근데 이 집주인 A인이 이 똑같은 상태에서 어느 날 여기다가 뭘 하나 올렸어요. 옥탑방을 하나 올렸어요. 옥탑방. 옥탑방을 올렸어요. 옥탑방을. 그러면은 옥탑방을 올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걸 다 처분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지금 조건이 3층 이거거든요. 이제 보시면 맨 처음에 19세대 이하죠. 18개 하니까 19세대. 오케이죠. 그 다음에 애시당초 200평 이하였으니까 요거 만족해요. 그죠? 한 가지 조건이 또 뭐죠? 3층이에요. 3층. 3층까지 돼요. 이거 몇 층이죠? 4층이에요. 4층. 1층, 2층, 3층, 4층이에요. 이게 4층이에요. 이게 4층이에요. 그러면 이 형태의 주택은 다가구 주택이 아닌 거죠. 이 요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으로 팔면, 그리고 이 다가구 옥탑방인데 또 미등기를 해놨어요. 미등기. 보통 미등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맨 처음에 이렇게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얼마 있다가 편의사 하나씩 올리거든요. 등기를 안 해요. 등기가 안 된 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집을 팔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다 요건이 충족이 되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3층인 줄 알았는데 4층이에요. 4층. 등기는 안 돼 있으니까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다 알아요.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요. 4층이면 여기서는 통으로 팔았으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팔면 몇 개를 판 거죠? 19세대를 판 거예요. 19세대. 19개가 있는 거예요. 19개가. 각 호수마다 해서 18개. 미등기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주택 하나를 보잖아요. 예전에 주택의 개념에서 설명했었잖아요. 미등기 자산도 미등기 주택도 주택으로 본다. 사람이 살수만 있다면. 그래서 19세대를 판 거야. 그러면 1세대 19주택이에요. 그럼 세금이 장난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칸에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칸부터는 계속 중과가 들어가요. 중과가 들어간다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하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면은 뭐 10% 20%의 중과세를 더 더해지고 하기 때문에 세금이 이거에서는 한 20배 이상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 옥탑방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실무에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다가구 주택이 3층에 200평에 19세대 요거 그죠? 옥탑방부터 층수에 들어가요. 이렇게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96페이지까지 받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소득세법 91조인데요. 보면은 양가로 1번 미등기 자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허위계약서 작성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양가로 1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 감면 배제.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는 잘 이해되세요 이제? 이해되셨죠 여기? 꼭 잘 보세요. 특히 다가오기 전에 이 케이스를요. 이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이 케이스를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이 개념이 딱 들어오는 거야. 3층에 200평에 19층. 아니 19개 세대. 안 그러면 이거 일일이 뭐 다 외워야 되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요 케이스만 알고 있으면 혹시 요거를 까먹더라도 찾아보면 되잖아요. 요거를. 요 케이스를 꼭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감면 배제, 미등기 허위계약서인데 미등기라는 건 뭐냐면 아파트를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 소유자가 A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계약금을 하고 중도, 잔금 이렇게 치르겠죠. 팔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서 또 C한테 또 팔아요. 그죠? 정상적인 계약 거래관계라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이렇게 가죠. 소유권이 이렇게 가요. 그죠? 이 사람 여기다가 대금을 주죠. 계약, 중도, 잔금. 그 다음에 B가 또 C한테 처분을 판다면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가로서 계약금, 중도, 잔금이 될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래 패턴이에요. 거래 패턴. 그런데 잠깐만. 그런 패턴인데 이 사람이 B한테 넘기고 그한테 C한테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넘길 때 등기 비용이 발생하겠죠.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 비용이 발생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이게 1억인데 만약에 한 8억에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사는 가격이 7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쪽 B한테 팔았는데 9억이에요. 9억이 아니고 10억이에요. 10억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이 사람한테 팔았는데 13억이에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각각 정상적인 패턴이라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이라면 다
1세대 1주택이라면 세금이 없죠. B는 이 상태로 이렇게 넘기면 비록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주택 양도이기 때문에 방금 했던 그 부분에 해당한 방금 했던 그 내용처럼 세금 일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소유권을 A에서 B로 넘겨봤는데 등기병도 나오고 양도세도 나와요. 그죠? 이 1세대 1주택일 때요. 만약에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주택이 많다. 뭐 3주택 이상이다. 3주택자다 그러면은 중과세율이 20%가 되고 장특공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은 1세대 1주택일 때보다 6, 7배 이상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다고 하면 이 사람은 등기를 안 하고 바로 A에서 B, C로 이렇게 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기간이 짧다면 B에서 C로 넘어가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보유기간이 짧다면 이렇게 할 유인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국가에선 정상적인 패턴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따른 절차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건너뛴다? 그럼 국가 정책에 반하는 거야. 반하는 거. 그러게 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입법 취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97페이지 반가로 1번 개요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비과세 및 감면 관련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각종 비과세, 장특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특법상 각종 감면은 받을 수 없다. 제외된다는 거예요. 왜? 국가정책에 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